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5대 정밀복음 중 사자산 법흥사와 설악산 봉정암을 다녀왔습니다. 주최한 곳은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정밀복음 순례 3일회가 산악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불기 2569년 8월 8일에 저녁 10시에 출발해서 8월 10일 저녁에 부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봉정암에서 1박을 하고 그래 내려오는 곳입니다. 불기 1569년 8월 음력윤 6월 15일 그러니까 보름날입니다. 생전의 수제 백중기도 한거 수행을 하는 바쁘고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아이들이 휴가를 3박 4일로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때마침 범어사 불교대학 산악회에서 법흥사와 봉정암 순례가 있다기에 재빠르게 신청을 하고 2025년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도 첫날 그러니까 개막식날 8월 7일 목요일날 일찌감치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은 예약되어 있던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저녁 8시 30분에 집을 나와 동네역 저녁 10시 리무진을 타고 정밀복음 성지순례에 동참했습니다. 뒤로 더 3m 넘어가면 안 돼. 잠깐만 5m 더. 새벽 2시 20분 법흥사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잠시 준비를 하고 새벽 3시 도랑석과 새벽 기도 참석을 위해서 조용히 정밀복음을 오릅니다. 사자산 법흥사는 신라의 고성 자장율사가 나라의 흥륜과 백성의 평안함을 도모하기 위해 643년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사자산 연화봉에 부처님의 진신사를 봉안하고 흥령사라고 창건하였습니다. 중국 선종의 중흥조인 마조도일 선사로부터 선을 전수받았던 신라의 선성 도윤 칠감국사의 제자 징효절중이 886년 이곳에 선문을 여니 이것이 바로 라말 여초 구산 선문 중 하나였던 사자산문입니다. 1163년 고려 어종 때 다시 중창하였으며 1730년 조선 영조 6년, 1778년 조선 정조 2년, 1845년 조선 헌종 11년까지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소실과 중창을 반복하며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거우 폐사지에 가까웠던 흥령사가 1902년 대원각 스님에 의해 법흥사로 개칭되고 재건되었습니다. 1912년 또다시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1933년 지금의 터로 정밀복음을 이전 중수하였습니다.
현재 법흥사의 유적으로는 옛 흥룡선언의 위세를 짐작하게 하는 3개의 석탑과 1개의 수호 석불자상,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토굴, 정멜보궁 사리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3호 흥룡사 징호대사 보인탑, 보물 제612호, 징호대사 부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2호, 흥룡선언지 강원도 시점 기념물 6호가 있고 종이가 없던 시절 인도 영라수 잎에 범으로 기록한 폐엽경 등의 소중한 삼보 종재가 남아 있습니다.
법흥사를 순례하고 친견하고 봉정암을 가기 위해 용대리를 갑니다. 용대리에서 서틀버스를 타고 백담사를 가야 합니다.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가는 계곡이 백담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인제군 북면에 소재한 백담계곡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백담사에서 용대리에 이르는 구간을 말합니다. 8km 구간에 차도가 있으나 일반 차량의 통행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과 마등령을 잇는 능선을 중심으로 서부 지역을 흔히 내설악이라 하는데 이곳에는 선녀탕, 백담, 수렴동, 가야동, 백운동 계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담계곡은 시냇물처럼 폭이 넓고 길이도 길어 내설악의 대포계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곡의 깊이는 발목과 무릎 중간이 가장 깊은 곳으로 전반적으로 얕은 계곡입니다. 깨끗한 안방과 조약돌, 맑은 물, 주위의 울창한 숲과 부드러운 산세가 어우러져 시원스러운 백담계곡은 100개의 담, 물이 고인 깊은 곳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백담계곡 중심부에 자리한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의 자취가 서려있는 고찰로서 유명합니다. 백담계곡 상류로 이어지는 수렴동 계곡도 내설악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골짜기로 크고 작은 폭부와 소가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루며 절정을 보여줍니다. 백담계곡, 수렴동, 마등령을 넘어 외설악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에 설악동에 도착하는데 마등령에서의 칼 같은 공룡 능성 조망이 압권입니다. 서틀버스를 이용한 백담사 투어가 가능하고 내설악 3대 암자인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순례와 설악산 대청봉 등산이 가능합니다. 용대리에서 서틀버스를 타고 백담사 수사장에 갑니다. 지금부터 내설악 백담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담사는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절로 가야동 계곡과 구곡담을 흐르는 맑은 물이 합쳐지는 백담계곡 위에 있습니다. 신라 진등 여왕 원년 647년에 자장율사가 건립하여 처음에는 한계사라 불렸으나 그 후 대청봉에서 절까지 웅덩이가 100개 있다 하여 백담사라 명명되었습니다. 백담은 100개의 연못을 의미하며 물의 기운으로 화재를 막기 위한 비복, 풍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는 성녀시인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이 이곳에서 수도하며 님의 침묵을 지필하고 민족 독립운동을 구상한 장소로 유명하며 10여 차례 소실되었다가 1957년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담사는 근접 패턴 외설악에 비해 한적하고 원시림에 가까운 비경을 간직한 내설악의 입구에 위치해서 봉정암, 오세암 등 외딴 암자를 거느리고 있는 내설악을 대표하는 도랑입니다. 현재 백담사에는 극락보전, 나한전, 살령각, 법화실, 하음실 등 기존 건물 외에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사상과 불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만해기념관과 만해교육관 외에도 일주문, 금강문, 부리문, 만복전, 요사체, 만해당, 농암실, 적선당 등 24개의 건물이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고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백담사 앞 계곡 한편에는 백담사를 다녀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쌓은 돌탑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기본선언으로 지정되어 각 덕도한 승려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8년, 1990년 유배 생활을 하면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백담사를 지나서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을 갈 것인데요. 백담사에서 수령계곡과 후곡담 계곡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령계곡과 후곡담 계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3월 11일에 명성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백담 산장에서 수름동 대피소까지의 하류 계곡을 수름동 계곡, 용화장성의 능선이 시작되는 수름동 대피소에서 소천봉 아래 봉정암까지의 상류 계곡을 후곡담 계곡으로 나눕니다. 수름동 계곡의 하류에는 백담 계곡이 이어집니다. 수름동 계곡과 후곡담 계곡은 내설악의 대표적인 계곡으로서 전체적으로 아주 완만하며 백담 계곡에 비해 자연스러운 맛과 거룩한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름동은 이곳의 경치가 금강산에 있는 수름동 계곡의 경치와 견줄만 하다는 데에서 생겨난 이름이라 전합니다. 후곡담이라는 이름은 굽이쳐 흐르는 계곡에 9개의 담이 있다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수름동 후곡담 계곡 이르는 내설악의 쌍폭포골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영실천의 물줄기가 만들어 놓은 계곡입니다. 비교적 경사가 급한 상류부의 후곡담 계곡은 물줄기가 안반으로 깎아내리면서 폭포, 폭호, 소담을 무수히 만들어 놓았지만 경사가 완만한 중하류부의 수름동 계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실천의 중하류부에 해당하는 수름동 계곡은 폭이 넓어 계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하상의 암석은 마식을 받아 동글동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의 후곡담 계곡은 하상이 넓은 안반으로 되어 있어 하류부의 수름동 계곡의 하상과는 다릅니다. 수름동 계곡의 기반암은 섬록암체와 하감섬록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름동에 관한 기록은 김창흡의 설악일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금강산의 수름보다 설악산의 수름이 더 광범위한 공간을 뒤덮고 있는 큰 발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수름동 계곡과 폭포를 중국의 항산보다 아름답다고 표현하여 역사, 문화적 명성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후곡담 계곡은 무수한 소와 담이 이어져 있어 설악산을 대체하는 아름다운 단풍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후곡담 계곡에는 쌍용, 간음, 용남, 용손, 용자 등의 폭포를 비롯하여 폭포와 암봉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오르면 우리나라 암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봉정암에 도착합니다. 봉정암은 해발 1224m입니다. 봉정암에는 부처의 진신사리가 모시는 사리탑이 있습니다.
백담사를 지나서 수림동 계곡으로 쭉 올라오면 한 1시간 정도 올라오면 제일 처음 만나는 절이 설악산 영시암입니다. 영시암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설악산 영시암은 3년 김창업이 1709년 숙종 35년에 창건해 6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뒤 폐허로 남아있던 것을 1691년 숙종 17년 설정이 성당과 비각을 중건했습니다. 1760년 영조 36년에 석존불을 개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주지 이기호가 중수했고 1950년 6.25 전쟁으로 정각이 소실된 것을 1994년 백담사 주지 설봉도윤이 칭찬하였습니다. 1709년 조선 후계 유학자 김창업이 심은사 남쪽의 조은봉 아래에 정사를 창건했습니다. 그는 기사 한국으로 부친 김수항이 사사전지로는 세상에 진출할 뜻이 없었는데 1705년 숙종 31년에 멋진 상을 마치고 설악산으로 들어가 백담사에서 3년을 지내다가 1707년 숙종 33년에 조은봉 남쪽 백운사 옆에 백운 정사를 지었습니다. 이후 건물에 불이 나자 서쪽으로 몇 미터 깊숙한 곳에 정사를 다시 지어 머물렀습니다. 방을 연묵실, 당을 살림당, 다락을 연백루 혹은 지백루라고 하였습니다. 3년 김선생 영시암 유허지비에 의하면 10초국년 1709년 10월에 다시 절에 돌아왔다가 동쪽 수위에 있는 종원봉 아래 북쪽에 판잣집 8칸을 짓고 영시암이라고 이름했다고 합니다. 영시암이란 이름은 김창업이 이 절에 응가하여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맹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머문 지 6년이 되던 해인 1714년 숙종 40년 11월에 공역을 하던 참모가 호랑이에게 물려 변을 당하자 춘천으로 다시 갔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찰은 그 뒤 폐허가 되었습니다. 1749년 영조 25년 인제 현감 이광구가 김삼년 유허비를 세웠으며 그 후 김창업의 후손과 문인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1691년에 오시암의 주지였던 설정이 조은봉 북쪽에 성당 24칸과 비각 1칸을 중문하고 자비성상을 봉안했습니다. 관동 관찰사에게 절의 지난 내력을 알리고 언론한 뒤 유부를 사모하는 공덕자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절을 중문하고 낙성하였습니다. 절의 규모가 높고 크며 견고함이 성궁 같았다고 합니다. 풍악과인이 지은 영시암 개경불사기에 의하면 옛 암자는 조은봉 아래에 있었으나 이곳으로 옮겨 지었습니다. 1760년 11월 7일에는 절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석존불에 개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31본산 건봉사의 말사였으며 1925년 이기호가 영시암 주지로 부임하면서 절을 중수하였습니다. 그 후 윤기중과 김재호가 주지에 재임하였습니다. 6.25 전쟁 시 정각들이 불에 타버린 것을 백담사 주진 설봉도윤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김창업의 후손인 서해가 형제 김충현과 김엉현의 후원을 받아 법당과 삼성각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인의 주목을 받았던 설악산의 유명사찰로 조선 후기 유불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음, 영음,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오시암을 갑니다. 오시암은 영시암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상거리에 나옵니다. 그 상거리에서 우측으로 쭉 가면 풍정암을 가게 되고요. 좌측으로 가면은 오시암을 가게 됩니다. 그래요, 오시암을 갑니다.
설악산 오세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의 말사 백담사의 부속 암자입니다. 643년 선동기왕 12년에 창건하여 가르마미라 하였으며 1548년 명종 3년에 보우가 중문하였습니다. 이 암자를 오세암이라고 한 것은 1643년 인조 21년에 설정이 중문한 다음부터이며 유명한 간영음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정은 고아가 된 형님의 아들을 이절에 데려다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월동 준비 관계로 양양의 물치장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혼자 있을 4살짜리 조카를 위해서 며칠 먹을 밥을 지어 놓고는 이 밥을 먹고 저 어머니 법당 안에 간시연보살상을 간시연보살 하고 부르면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설을 떠났습니다. 장을 본 뒤 신흥사까지 왔는데 밤새 폭설이 내려 키가 넘도록 눈이 쌓였으므로 혼자 혼자 속을 보다가 이듬해 3월에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법당 안에서 목각 소리가 얼마니 달려가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목탁을 치면서 가늘게 간시연보살을 부르고 있었고 방 안은 훈훈한 기운과 함께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간시연보살이 밥을 주고 같이 자고 놀아주었다고 하였습니다. 5살의 동자가 간시연보살의 실력으로 살아난 것은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가늠함을 오시함으로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그 뒤 1888년 고종 25년 백화합상이 중문하였습니다. 당시 법당을 2층으로 짓고 박달나무로 기둥을 씌웠는데 매끄럽기가 부드러운 명주옷으로 문질러도 교질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절은 수선도당인 동시에 유명한 기도도당으로 손꼽힙니다. 아늑한 맛으로는 설악산 내 사찰들 중에서 제일이며 많은 고승들이 출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시섭이 승려가 된 뒤 머물렀던 곳이고 조선 중기 불교의 부흥을 깨닫아 순교한 보우가 수도하였으며 근대의 고승이자 시인이요 독립운동가였던 한용운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특히 김시섭과 한용운이 이곳에 머물면서 시현당의 주석서를 쓴 것은 매우 유명합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법당과 성당, 객사, 새로 지은 산신강과 해수 가늠상이 있고 예절터가 근처에서 성물 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는 마등령이 있습니다. 오세암에서 봉정암을 향하여 혼자서 험하고 긴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서 갑니다.
봉정암은 설악산 해발 1708m의 소천봉 북서쪽에 있는 사찰입니다. 절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우 신흥사의 말사인 백담사의 부소감자입니다. 대표적 불교 성지인 5대 정밀보궁 가운데 하나로 불교도들의 순례지로서 유명합니다. 대청봉 산마루 가까이에 있는데 해발고도 1244m 지점에 있어 백담사와 오시암을 거쳐 봉정암에 이르기 위한 산행은 매우 힘겹습니다. 봉황이 알을 품은 듯한 행국의 산세에 정자하고 있는 봉정암은 거대한 바위를 중심으로 가섭봉, 안암봉, 기린봉, 할미봉, 독성봉, 나한봉, 산신봉이 감싸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전당은 법당과 요사뿐입니다. 법당은 옆 바위 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31호로 지정된 봉정암 석가사리탑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양식을 따른 이 5층 석탑은 부처의 내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하여 불례보탑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사찰의 여느 탑과 달리 기단부가 없고 자연암석을 기단부로 삼아 그 위에 바로 5층의 몸체를 얹었습니다. 이 자연암석에 연꽃이 조각되어 있는데 일면에 4엽씩 16엽이 탑을 포개고 있어 부처가 정자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맨 위에는 연꽃인 듯한 원뿔형 보조가 높이 솟아있습니다. 643년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자장유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와 금난가사를 봉안하여 상건하였습니다. 원효, 보조 등 여러 고성들이 이곳에서 수도하였으며 677년 문무왕 17년 원효가 1188년 고려명종 18년에는 진울이 중건한 것을 비롯하여 6.25 전쟁 이전까지 7차례 걸쳐 중건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화재로 자칫하면 맥맥이 끊어질 뻔하였습니다. 항마상 도건천법상 쌍미 열반상나
생자부 지어본 나서가문이불 서가문이불 서가문이불
사당율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밀복음이 들어선 것은 사당스님 590년에 태어나셔서 658년에 열반에 되셨습니다. 사당스님에 의해서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사당유사는 선덕여왕 5년 636년에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의 진신을 신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님은 중국 오대산 태아지에 있는 문수석상 앞에서 간절한 기도 끝에 문수보살을 신견하고 선덕여왕 12년 서기 643년에 부처님 사리 백화와 부처님께서 입으시던 가사 한 벌을 당나라로부터 가져와 오대산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오대산에 월정사와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사다산의 흥룡사, 지금의 법흥사죠. 태백산의 갈래사, 지금의 정암사 등이 창건된 것은 이런 인연에 의해서입니다. 3년 후 신라 조정에서 내린 대국통이라는 직위를 받아 항룡사 9층 석탑을 세워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초석을 다졌고, 선덕여왕 15년 646년에는 경남 양상 통도사에 부처님 가사와 사리를 모시고 금강계단을 세웠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통도사의 사리는 왜구들에 의해 도난당했으나 우열곡절 끝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정암사에, 나머지는 통도사의 계단을 청소하고 동안했습니다.